세 번째 마디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관련 없잖아요. 실제로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변형된 손가락을 이렇게 저희한테 보여주는 할머니들 보면 치료 의지도 되게 떨어지고 우울증까지 있으셔서 이제 삶의 질이 철저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쉽다, 유익하다. 정확하다, 낭만 닥터. 닥터. 손가락 통증을 느낄 때 덜컥 류마티스 아니야 이거? 겁부터 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소위 내 몸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듣기만 해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맞아요. 이제 손은 일상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쓰는 부위다 보니까 생활하기가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 손가락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각기 다른 질환이 신호일 수가 있는데요. 손가락 통증 부위별 질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부위별이라고 하면 손가락 마디마디에 따라서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네. 손가락 첫 마디에 통증이 있다 여기에 그 어떤 질환이에요? 그거? 손가락 첫 마디, 네. 이 첫 마디, 손가락 첫 마디에 찌릿한 통증이 있다. 그리고 관절 부위가 좀 튀어나왔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하지만 빨리 풀린다. 손가락 끝, 이 골 관절염, 특히나 퇴행성 관절염일 때 저희가 의심해봐야 합니다. 마디 사이에 위아래에 있는 연골 손상이 일어나면서 퇴행성 변화로 염증이랑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관절염 하면 보통 무릎 관절염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손가락도 무릎 다음으로 꽤나 유명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초기에는 증상이 좀 뚜렷하거나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치를 좀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손가락 자체가 붓는다거나 튀어나온다거나 아프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일상 중에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하게 됩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손가락을 몇 번이나 사용할까요? 몇 천만 번? 저희가 이제 논문을 살펴보면 하루에 약 3천만 번, 3천만 번, 하루에 3천만 번? 네, 3천만 번 이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누가 그걸 세 번 나봐요.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에 가야 될까요?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 마디가 붓거나 통증을 느낀다. 두 번째, 손가락 끝마디만 아프거나 특정 손가락만 아프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 개가 다 같이 좀 아플 수도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은 동시에 똑같이 이렇게 다 같이 퇴행이 오진 않기 때문에 자주 쓰고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 특정 손가락만 먼저 아프기 시작하죠. 그래서 또 퇴행성 골 관절염의 특징이 특정 손가락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야간에 통증이 심해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종일 손가락을 썼을 거 아니에요. 퇴행이란 거는 우리가 손을 사용했을 때 쓰는 단어잖아요. 하루 종일 쓰다가 밤에 아픈 거죠. 그래서 야간에 통증이 생긴다. 세 가지를 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가락 두 번째 마디에 통증이 있다. 두 번째. 어떤 질환을 예상할 수 있나? 이게 뇌출혈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뇌출혈과 상관없죠. 네. 예. 첫 번째 마디는 아까 퇴행성 관절염을 조금 의심해 볼 만하고 두 번째 아래쪽에 있는 큰 마디, 이 근위지 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위열이 느껴진다. 그리고 손목 통증도 다른 특정 부위에도 조금 아프다. 이게 무슨 질병이에요, 이게?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이상 면역 세포가 관절로 옮겨가서 관절을 보호해주는 그 활막이랑 그 주변 구조물들을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구조물을 공격 들어온 놈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막 자기 거를 공격하는 걸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러거든요. 관절이 붓고 심한 통증과 이제 발열을 일으키게 되는데 주로 손이나 발, 무릎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좌우 대칭이 특이한 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관절의 한쪽 부위가 비대칭성으로 닳기 시작하면서 관절을 보면 오른쪽이든 옆쪽이든 안 좋은 쪽부터 연골이 깎아나가면서 이게 보이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세포이기 때문에 연골과 활막에 전반적으로 공격이 들어가서 초기나 중기 엑스레이를 보면 연골이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깎여나가요. 근데 퇴행성 관절염은 뭐 이렇게 된다거나 비대칭성으로 깎여나가게 되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초기 중기에는 이렇게 되다가 엄청 심한 말기가 되면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변형이 일어난다 이런 건 이제 말기를 의심하는 거고요. 우리가 대칭이라고 얘기하는 건 초기나 중기 때 좌우 대칭이 잘 되게끔 이렇게 깎여나가서 대칭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정말 무서운 게 이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말기에 변형이 오기 시작하면 몸도 힘든데 환자분들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자기 손가락이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그건 보기만 해도 겁나겠는 맞아요. 거야. 그래서 비틀어지면. 실제로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변형된 손가락을 이렇게 저희한테 보여주는 할머니들 보면 치료 의지도 되게 떨어지고
생기고 우울증까지 있으셔서 이제 삶의 질이 철저히 떨어지게 이게 되거든요. 뭐 비틀어진다 그러면 이게 겁나겠는데요? 그래서 관절염으로 오해해서 통증 발현 후에 대증요법 치료만 하다가 증상을 키워오면 진짜 정말 힘들어요. 류마티스하고 일반 관절염하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있어요? 피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 RA 팩터라는 류마티스 인자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 CCP라는 게 있고요. 안티 뉴클리어 안티바디라는 게 있어요. ANA라고. 또 ESR이라고 하는 적혈구 침감 속도 검사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검사들이 있는데 이런 특정 항체가 발견되는지 또 몸 안에 염증 물질이 있어서 염증 수치가 높진 않은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류마티스를 피 검사로 진단하게 되는 건데 그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거 판단하기? ANA 같은 경우는 발음도 어려워요. 한글로 하려면 항체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항핵 항체. 자, 그래서 병원에서는 환자분한테 ANA, 안티뉴클레 안티바디, 뭐 안티CCP, RA 인자 요 3-4개를 검사해보고 수치가 여러 개가 많이 높게 나오면 대학교 병원에 류마티스 진단 진짜 확진을 받으라고 저희가 진료 의뢰를 좀 보내게 됩니다. 그럼 오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류마티스하고 일반 관절염하고 오진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이 판단이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되게 오진이 많고 정확하게 대학교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게 또 류마티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마디. 세 번째, 네. 세 번째 마디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뇌출하고 관련은 없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세 번째 마디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보통은 이걸 참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질환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